안녕하세요. 기름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하함수 합성에 대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몇몇 검정 교과서는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합성은 대학교 이과 계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또 학교에서는 내신마다 문제 출제되기도 하고요. 이게 없어진 이유가 얘들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삼각함수 정의만 똑바로 알면 진짜 어려울 게 없어요. 너무너무 쉬운데 너무너무 어렵게 정의를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삼각함수를 합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목차는 총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제 1장은 삼각함수 정의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볼 거고요. 2번에서는 이제 2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면 좌표점을 삼각함수로 표현하는데 평면의 xy 좌표를 모두 삼각함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게 삼각함수 정의를 이해하면 이게 굉장히 편한데 그냥 대충 외우고 넘어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2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머지 3장과 4장은 그냥 1장, 2장에서 배운 것들을 딱 정리해보면 삼각함수 덧셈 정리만 알면 합성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4장에서는 주로 문제 위주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도 어렵지 않는 삼각함수 합성 완벽하게 깨우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삼각함수의 합성 제1장 삼각함수 정의의 핵심 정리를 해볼 건데 물론 풀 영상으로 삼각함수 강의를 올려놨는데 좀 지루해요. 그래서 저도 핵심적인 것만 딱 쥐어서 설명을 할 건데 그래도 마음에 좀 부족함이 있어서요. 중간중간에 내용이 좀 길어질 겁니다. 자, 가봅시다. 삼각함수 정의를 여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반지름이 r인 원리 한 점 pxy를 먼저 잡았습니다. 한 점입니다. 잡고 나서 자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을 하고 회전한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하면 저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 보통 학교에서 이렇게만 딸랑 가르칩니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만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인 세타 값을 구하시오. 잘 구합니다. r분의 x로 계산은 잘하는데 여기에 조금만 더 바꿔보면은요. 의미를 좀 더 해보면 이걸 옆에다가 y 좌표로 읽습니다. 좌표. 그 다음에 x 좌표라고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타에 대해서 세타가 정의되면 정의 여기 세타예요. 세타가 하나 정해지면 r분의 x, 세타가 하나 정해지면 r분의 y, 세타가 정의되면 x분의 y는 반지름 r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문장이 교과서에 반드시 나와 있어요. r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즉 r로 나눈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r의 의미를 알면 r로 왜 나눠줬을까? r분의 x값, r분의 y값이 항상 저 크기에 관계없이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한계값으로 결정되어 있고요. 이 관계를 x좌표의 관계를
코사인이라고 정의했고요. 이 관계를 사인이라고 정의했고요. x좌표분의 y좌표를 탄젠트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반드시 이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우리 시선은 항상 여기서 머물러 버리니까 삼각함수가 무지막지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반지름이 R자리인 원위의 P, 그것도 XY로 잡고요. XY로 잡고요. Q도 그냥 XY로 잡아보겠습니다. 물론 Q점은 X가 음수겠죠? X좌표가. 지금 여기 옆에 안 쓰셨지만 좌표를 갖다 붙이세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다시 볼게요. 반지름이 1인 원 2에 P점하고 뭐라고요? P-점 뭐라고요? 다시 자 P-점 하나 잡고요. 이해 되셨죠? P-점을 하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Q-점을 하나 잡았다고요. 잡으면 자 이게 1대 R이 되겠죠? 비율이 삼각 비율이 다 1대 R입니다. 그러면 자 A점은 반지름 일자리로 축소됐으니까 뭐가 되나요? R분의 X, 0이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R배 모두 축소했어요. R을 1배로 축소했습니다. R로 나누는 순간. 그럼 얘는 R분의 X, 0이 되겠죠. 자, 그럼 R분의 X는 뭐라고 정의했어요? 코사인이라고 정의되어 있죠. 그죠? 코사인. 자, 회전한 각도 알파.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0이 됩니다. 자, B다이 좌표는요. 요 길이를 R배 축소했습니다. 그랬으니까 Y좌표를 나눠 줬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R분의 Y가 됩니다. 그러니까 XY 좌표를 R로 나누세요. 그러면 모두 다 반지름이 일자일인 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P점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P점 좌표 보세요. 자,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P점 좌표, P-점 좌표가 R분의 X, R분의 Y가 되겠죠. 근데 앞에 정의에서 뭐라 그랬어요? R분의 X를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코사인 알파라겠고, 사인 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R로 나눠졌다는 이야기는 R1이 3이면, 반지름이 3이면 3으로 나누니까 일자리가 되겠죠? R이 7이면 7로 나눌 거니까 모두 다 어쩐다? 단위원 2.2로 옮겨지게 되겠죠. 단위원 2로. R로 나누었습니다. 코사인 값이나 사인 값이 반지름 일자리인 원위의 점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의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코사인의 Q 프라임 좌표를 잡으면요. R분의 X니까 자 R분의 X겠죠. 똑같이. 그런데 동경의 값만 베타로 달라지겠죠. 그래서 Q점 좌표는 무조건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되죠. 무슨 말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또 설명할 겁니다. 이게 핵심 주제니까요. 자, 우리가 R로 나눴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얘가 뭐냐면 어떤 크기로 나누면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과학에서요. 밀도라는 게 있는데 밀도는 정의가 이거예요. 부피분의 질량이겠죠. 자, 부피를 1로 만들면 질량이 뭐가 돼요? 밀도가 질량이 있네요. 부피가 일자리인 질량이 밀도가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부피분의 질량 그러면 밀도는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R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분모를 1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분자가 갖는 의미, 이게 R로 나눈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R값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정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삼각함수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자, 반지름이 1인 원, 다시 반지름 얼마인 원? 1인 원이요. 반지름이 1인 원. 자, 원위에 X잡 한 점을 잡았어요. 설정하고 동경 OP가 C초선 회전한각이 알파이면 다시 반지름의 X좌표 Y좌표 잡고요. X좌표 Y 잡고 잡았어요. 자, 다시 한번 그놈을 그림으로 잠깐 표현해 보겠습니다. 반지름 일자리는 오늘 잡았어요. 어이구, 이게 연필로 됐어야 되는데. 자, 반지름 일자리는 오늘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지우고요. 자, 반지름 일자리는 원인을 잡았어요. 자, 회전한 각도가 뭐 3차, 저기 3, 4분면 있다가 할지라도 회전한 각도를 잡았죠? 그럼 이 점 이게 알파래요. 반지름이 1이래요. 반지름 1이래요. 그럼 이 점 좌표를 어떻게 잡아라?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쓰면 됩니다. 무조건.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으로 바꿀 수 있고요. 사인은 Y라고 쓸 수 있고요. 코사인은 X라고 쓸 수 있죠. 이퀄은 의미는요. A 이퀄 B라고 읽는 것보다는 A is B라고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도. A가 B가 된다. B는 A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X좌표는 코사인 알파, Y좌표는 사인 알파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R자리가 되면요. 그냥 R배 해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지름 일자리가 됐든 반지름 R자리가 됐든 일단 일자리 원상에는 X좌표는 코사인 알파, Y좌표는 사인 알파. 다시 X좌표 코사인, Y좌표 사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삼각함수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쉽게 풀 수 있어요. 모든 삼각함수를 이해하는데 삼각비가 아니고 삼각함수를 이해하는데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이라고. 탄젠트는요, X좌표나 Y좌표니까 당연히 X좌표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공식 우리 하나 할 수 있겠죠. X좌표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코사인 알파. Y좌표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사인 알파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탄젠트 알파는 당연히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그냥 외워지겠죠. 이것처럼 모든 게 편해집니다. 삼각함수는. 그 다음에 뭐 저기 4분면에 부호를 외워라? 아니요. 외울 필요 없어요. 얼싸탕코 외우는데 그거 왜 외웁니까? 외울 필요 없죠. 그건 나중에 다른 강의도 있습니다. 삼각함수 풀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저는 축소시켜 놨습니다. 핵심적으로요. 이것만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의 그림이 일과 같이, 그림이라고 표시 안 했지만, 그림 일과 같이 좌표 평면에 반지름 길이가 뭐라 그랬어요? 1이라겠어요? 그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그렸어요. 1인 원을 나타내고, C초선, X축 양의 C초선으로 알파만큼 회전했을 때, 알파만큼 회전했대요. 그럼 P점 좌표는 뭐라고 읽으라고요? 곧바로 반지름이 일자리니까 코사인 알파, Y좌표 사인 알파. 심지어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못 알아먹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먹더라고요. 코사인 X, 코사인이라고 쓰고 X라고 읽는다. X라고 쓰고 코사인이라고 바꿔 쓸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뭐 코엑스라고 이러는데 코엑스 물론 전 시장 모르는 사람도 많죠. 그죠?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든 좌우지간 내우면 됩니다. X좌표는 코사인, 반지름이 얼마짜리라고요? 1짜리라고요. 그럼 반지름의 R자리는요. 반지름의 R자리가 될 때 코사인 앞에 R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반지름이 R자리인 원 2의 XY 좌표는요.
x좌표 r 코사인 알파 r배 확대했다고요. r배 느린 거예요. 그럼 모든 점도 닮은 b에 의해서 r배 확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삼각함수를 다룰 때 반지름이 일자리인 단위원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거기다가 단지 반지름이 달라졌다. r배 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야기한 합성에서만 꼭 필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썼어요.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위 한 점, 이런 한 점을 pxy라고 뭐라고 읽는다고? x좌표 y좌표라고 하면 x축의 양의 방향을 C초선으로 합니다. 시작점을 하고 동경 OP가 회전한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x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x, x는 코사인 세타 똑같이 쓰면 돼요. y는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y 있고요. 이때 세타가 만약에 120도입니다. 그러면 2사분면이고요. 300도입니다. 그럼 270보다 크고 360보다 작으니까 4사분면이구나. 얘는 거의 다 4분면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은 뭐라고 읽으라고요? x좌표, 사인은 y좌표라고 있고요. 탄젠트는요, 기울기라고 읽으세요. 탄젠트는 뭐라고요? 기울기라고 읽으세요.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읽으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삼각함수 합성 제2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합수 제2장은 좌표평면의 모든 점은 좌표평면에 xy 2,3 마이너스 루트 3,1 이런 모든 점들은 모두 r 코사인, r 사인으로 대응돼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극좌표계와 평면좌표계 대응을 하게 그러세요. 또는 심지어는 원통좌표계, 구좌표계까지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XY 평면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삼각함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가 이번 제2장의 주제입니다. 그거를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극좌표계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 합성을 보러 오시는 분 중에서 대학생도 참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전작과 같은 경우에는 극형식, 회로 이론에서 극형식을 XY 좌표계로 바꾸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벡터도 그릴 때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보러 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XY 좌표를 삼각함수로 나타내기에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통 4,3을 삼각함수로 표현해 보기 했다고요. 자, x좌표 4는 r 코사인 세타, x좌표니까 코사인으로 바뀔 거고요. 3은 사인으로 바뀔 겁니다.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자, 4,3은요, 원점에서부터 4,3까지 거리, 이게 이제 r입니다. 왜요? r인 원 위에 있습니다. r인 원 위에. 그러니까 거리가 반지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4의 제곱 2의 세제곱 25가 될 거고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 4,3은 반지름 5인 원이 한 점이게 되겠죠. 그죠? 동경의 회전각은 이게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세타라고 또는 알파, 베타, 세타 마음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회전각의 크기는 특수각이 아니므로 세타로 이미 정합니다. 이제 일반각은 보통 계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삼각비 표를 보거나 표를 보는데 대부분 그 표 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세타는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계산기로는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크탄젠트 세타는 아크탄젠트 4분의 3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대학교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사인 세타는 4분의 3으로 표현해 주거나 각도 값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각을 준다는 것은 특수각일 경우는 각으로 주지만, 특수각이 아닌 것은 탄젠트로 주거나 사인 값 5분의 3으로 주거나 사인 세타는 5분의 4라고 주어지면 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좌표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 4는 뭐가 됩니까? r 코사인 세타인데 반지름이 r이니까 5 코사인 세타. 다시 x좌표니까 코사인 세타, y좌표는 5 사인 세타로 표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다른 예제까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대학교 때는 이렇게 계산한 이야기예요. 세타는 아크탄트 4분의 3으로 해서 계산기 누르면 됩니다. 자, xy 좌표 마이너스 1, 루트 3을 삼각함수로 표현해 보기 했다고요. 무조건 좌표에 원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이 동경만 쓰면 되니까 좌표상에 마이너스 1, 루트 3 대충 찍으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예요? 2가 되죠. 그럼 반지름이 2인 원위의 한 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지름 R이 2가 됐죠. R이 2고요. 얘는 2대 1대 루트 3이죠. 루트 3이니까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60도인 3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시초선으로부터 넘어온 이 값은 3분의 2파이가 되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아닙니까? 그렇게 빨리 계산하면 됩니다. 다시 여기 이 각도가 3분의 파이예요. 여기가 3분의 파이예요. 이게 3분의 파이라고요. 3분의 파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잖아요. 그죠? 여기 이 선이 파이죠? 자, 파이에서 음의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돌아갔으니까 시작점에서는 얼마만큼 돌아가나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2파이 돌아가는 회전각도를 반드시 시초선을 찾아야 됩니다. 찾았죠? 자, 마이너스 1은 2 반지름 2 r x좌표니까 코사인 돌아간 각도 얼마예요? 3분의 2파이 반지름자 얼마예요? 2예요. 루트 3은 사인 3분의 2파이로 바꾸면 됩니다. 이제 되셨죠? 바꾸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걸 바꾸는 이유는 나중에 합성해서 이 좌표를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뒤에 가서 이제 설명 다시 할게요.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a, b를 삼각함수 표현해보기. 지금 a, b를 다 양수로 잡았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몇 사분면에 있느냐는 상관없어요. 이 각도만 나중에 이 각도만 표현해주면 됩니다. a는 분명히 코사인이 붙을 거고요. b는 y좌표니까 사인으로 표현하겠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 먼저 계산합니다. r은 원점에서부터 a, b까지 거리, 그게 r이에요. 자, r이죠. 그럼 r이면 원점 거리 공식 써도 되고요. 0,0부터 거리 공식이니까요. 자, r 계산했죠. r 찾았고, 그 다음에 이게 특수각이냐 일반각이가 아니니까 그냥 세타로 여기서는 정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준다고요?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라고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게 조건을 준 겁니다. 가계 조건을 준 거고요. a, b예요. 그죠? a, b. 자, 그래 놓고 나서 r 반지름이 r짜리죠. 1짜리는 뭐였어요? 코사인이었죠. 그러니까 a는 r 코사인 세타, y좌표는요 r 사인 세타. 이해됐습니까?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이해가 안 되면은 좀 스페이스바 눌러서 강의 영상을 중지시킨 다음에 한번 잘 살펴보면서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R값 구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각인지 일반각인지 표현하시고요. 자, 특수각이면 그 각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일반각이면요, 세타를
또는 알파, 베타 여러분 마음대로 주세요. 마음대로 주시고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만약 여러분들이 알파로 정했다면 탄젠트 알파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a분의 b로 지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사인으로 주라고, 사인이나 코사인을 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인은 r분의 a, 코사인은 아니 r분의 b, 코사인은 r분의 a로 표현만 해주면 됩니다. 가극 값을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대부분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가함수 마지막 단계인 덧셈 정리를 이제 곧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덧셈 정리 들어가기 전에 예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루트 3 마이너스 1을 상가함수로 표현해 보기. 이제 일단 반지름 R 구하라겠죠. 루트 3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갔으니까 2네요. 2. 그러면 이제 많이 봤죠. 2대 1대 루트 3짜리네요. 그러면 지금 돌아가는 각도가 음의 각도 4사분면이죠. 이거는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4사분면은요. 이렇게 음의각 마이너스 6분의 파이로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양의각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은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11파인가요? 자, 이 각도 찾았습니다. 특수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지름 2니까 2. 자,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렇게 써도 되고요. 2 코사인 6분의 11파이 x좌표 루트 3은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사인이 붙겠죠? 반지름 2 붙었어요. 2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또는 2 사인 6분의 11파이 이렇게 써도 그 좌표는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이처럼 모든 xy 점은 얘가 코사인으로 표현될 거고 얘가 사인으로 표시됩니다.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 그래서 표현이 됩니다. 반지 앞에가 반지름이 것만 붙이면 됩니다. 쉽죠? 쉽을 겁니다. 이처럼 조금만 연습하면 되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번 여러 개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덧셈 정리하고 이거 합쳐져서 합성이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자꾸 연습하다 보면 합성도 암산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장 1, 2, 3하고 마지막 4장에서는 1, 2, 3을 합칠 겁니다. 삼각함수의 합성 있는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합성식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합성을 그냥 나중에 암산하기 위해서 연습을 좀 할 건데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물론 합성을 공부할 학생이라면 적어도 덧셈 정리는 줄줄이 외우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덧셈 정리가 있는데 두 각이 더해지는 것은 각각의 각의 합인데 외우는 방법은 다 학생마다 틀리지만 저야 뭐 신, 코, 신이고요. 앞에 각도 앞으로 당겨 왔고요. 알파. 자, 앞에 거 플러스면 플러스로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 사인은 그렇구나. 음수면 음수입니다. 대신 순서는 신, 코신으로 뒤바뀌구나. 다시 신, 코신. 근데 이제 코사인은 외우기는 좀 좋아요. 코코신신 두 개 다 코코신신인데 단지 조심할 건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는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가함수 합성은 이게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걸 합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건 덧셈 정리로 푼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시 이 두 개의 항을 한 개의 항으로 묶어내는 걸 우리는 합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합성을 할 때는 이 거꾸로가 중요합니다. 거꾸로 읽어내는 훈련이 필요하죠. 거꾸로 읽어내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덧셈 정리는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이 덧셈 정리 가지고 그냥 연습 간단하게 해보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자, 덧셈 정리를 이용하여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나타내 보세요. 그랬다고요. 자, 그러면 r 코사인 알파 사인 x. 보통 우리가 합성할 때 x 값은 대체로 뒤로 나오고 이런 형태로 표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전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자, r 코사인 알파 사인 x 플러스 r 사인 알파 코사인 x 이랬다고요. 자, 이놈을 일단 r로 묶어낼 거예요. 자, r로 묶어내면 이런 형태가 되죠. 코사인 알파 사인 x.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으로 이걸 묶어낸 표현할 수밖에 없죠. 코신 신코니까 코사인을 묶어낼 수가 없죠. 왜요? 코사인은 코코 신신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놈 두 놈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요놈 항과 요놈 항이 뒤바뀌면 서로 뒤바뀌면 그런가요? 서로 뒤바뀌면 그죠? 그러면 서로 뒤바꿔요. 그러면 뒤바뀌면 신코 코신의 순서가 되죠. 그러니까 각 항을 뭐해라? 교환법칙을 써서 각 항을 교환법칙을 써서 뒤바꾸면 이런 식이 되죠. r sin x 코사인 알파 코사인 x 사인 알파 그러면 신코 코신이 됐나요? 그러면 이제 사인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덧셈 정리 적용할 겁니다. 덧셈 정리 적용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앞에 거 x 맞죠? 알파죠.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럼 플러스로 바뀌나요? r 뭐가 되나요? 해보세요. 뭐가 되나요? r에 사인에 x 플러스 알파로 바뀌죠. 이제 되셨나요? 합성의 기초가 연습됐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제 부호 변화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부호 변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자, 어떤 예제냐면 r 사인 알파 코사인 x 마이너스 r 코사인 알파 사인 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r을 한번 묶어내 볼게요. 묶어내서 봐봅시다. 묶어내면 사인 x 코사인 x 사인 알파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사인 x 신, 코, 신이 되어 있죠. 대신 알파가 먼저 앞에 나와 있나요? 알파가 먼저 앞에 나와 있죠. 그죠? 알파가 앞에가 있고 알파가 앞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x 신, 코, 신인데 그러면 사인 알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인가요? 자, 가봅시다. 마이너스 x겠죠. 그죠? 덧셈 정리를 그냥 바로 해봤어요. 신코코신 순서 됐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r 사인 알파 마이너스 x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 x가 보통 진동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오메가 t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 오메가 t가 앞으로 나오거나 변수인 x, 알파는 상수니까 변수인 x가 앞으로 나오고 싶어 해요. 그럼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사인 함수는 무슨 함수? 기함수.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마이너스가 기어 나온다고 해서 기함수 그래요. 그렇게 외우면 돼요. 마이너스가 기어 나와요. 그러니까 기함수.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뜬다고요. 자,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니까 뭘로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r 사인 x 마이너스 알파로 바꿉니다. 이 마이너스도 참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어요. 다 되셨죠?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연습하면 됩니다. 자, 이거
애니메이션 좀 적용 잘못해 놨네요. 먼저 나왔으니까. 일단은 차례차례 해볼게요. 자, 이제는 코코신신이 됐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묶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R을 묶어낼게요. 그죠? R을 묶어냈습니다.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그러면 코사인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죠? 각항을 교환법칙 써서 그냥 했지만 이대로 놔두고도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x로 해놓고요. 해도 돼요. 이대로 놨지만 교환법칙 써서 나타내 보니까 코사인 x 코사인 베타 사인 x 사인 베타. 그런데 코코신신에서는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죠? 더셈링 적용하면 r 코사인 x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조심해야 될 거, 코사인으로 합성할 때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그냥 합성해도 돼요. 어떻게요? r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x로 해도 돼요. 그런데 코사인은 우함수, 즉 짝수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사라지죠. 그러니까 r 코사인 x 마이너스 베타 여기서 바로 해도 돼요. 바로 읽을 수도 있으면 그냥 바로 읽은 다음에 뺄 거냐 말 거냐. 사인은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면 되고요. 코사인은 기어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덧셈 정리 적용하기 위해서 각항끼리 바꿔봤다고 이렇게. 바꾸면 x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합성함수 연습 잘 되셨나요? 자꾸 연습하시면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셔서 늘려주면 됩니다. 이제 슬라이드만 다 끝났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4장 뭐 하면 됩니까? 1, 2, 3을 합쳐서 뭐 하자? 일단 합성을 해보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고요? x좌표 코사인, y좌표 사인. 그래서 좌표를 모든 좌표를 뭘로 바꿨다고요?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놈을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착 바꾸면 합성이 됩니다. 자, 합성 연습 끝났고요. 4장에서 다시 또 봅시다. 자, 이제 삼각함수 합성 제4장 마지막 장입니다. 1, 2, 3, 4장을 합쳐서 개념을 다 합쳐가지고 실제로 합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성이 무지 쉽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되는데 연습 한 서너 번만 해보면 암산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천천히 세밀하게 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쉽게 빨리 그냥 10초도 안 돼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상하함수 합성은 언제 하냐 그러면 좀 눈여겨서 봐둘 필요가 있는 게 각이 통일됐습니다. 각이 통일됐다는 이야기는 자, 여기가 x면 여기도 x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인데 상하함수는 언제 하냐면 각이 통일된 삼각함수가 1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2차식은 여기가 제곱이 붙겠죠. 그죠? 그런데 삼각함수에 기본적으로 풀이를 하려면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한 개의 함수로 통일되지 않으면 문제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각함수는 사인하고 코사인이 2차식이면 함수를 통일시킬 수 있어요. 어떤 걸 써서요? 코사인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2차식인 경우에는 함수 통일이 되는데 1차식이 되면 도대체 한 개의 함수로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는 각이 통일된 1차식에서 하게 됩니다. 자, 왜 또 삼각함수를 합성할 수밖에 없냐면 합성하는 이유는
일단 함수를 통일시켜야 되는데 함수를 통일시켜서 최대 최소값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물론 합성이 없어지면서 시험 문제에서는 만약에 최대 최소값을 구해라, 각이 통일된 1차식에서 구해라 그러면 미분으로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아마 이 합성보다는 최소한 5배 정도는 많이 걸립니다. 왜? 미분해서 도함수를 통해서 원래 함수 그려내고 그 fx 구한 다음에 최대 최소값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을 하지 않으면 삼각방정식하고 부등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삼각방정식 부등식은 각이 통일된 1차식 삼각함수 방정식이 요즘 잘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가면 일단 이 극좌표계에 연관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합성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교과과정에 빠졌지만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1차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미분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삼각함수를 알면 내신에서도 잠깐 쉽게 구할 수는 있겠죠. 답을요. 그래서 합성을 합니다. 자, 합성함수 순서는 일단 먼저 내가 사인을 합성할지 코사인을 합성할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문제집이나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걸 합성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무조건 사인을 합성을 그리고 사인 합성식 공식이라고 해서 공식을 외우게 되는데 제발 부탁드리지만 그러면 부호가 막 이상하게 된 것 돼서 맨날 당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정의에 따라서 삼각함수 정의가 뭐예요? 반지름이 1인 원위의 x, y 좌표를 정하고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해제랑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x좌표 코사인 세타, y좌표 사인 세타를 딱 정해놔 버리면 어떤 형태든 식으로 나와도 사인으로도 할 수 있고 코사인하고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 책들의 대부분이 공식 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합성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사인을 할 때는 코사인 먼저 결정하고요. 좌표 평면상에 아까 전에 AX 그 계수가 있죠. A 또는 B 또는 B 또는 A로 좌표 평면상에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표시하고 특수각인 경우에는 동격의 각을 구하면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알파, 베타, 세타 준 다음에 탄젠트 또는 사인, 코사인으로 그 각에 대한 조건만 주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요. A 또는 B까지 거리 또는 B 또는 A까지 거리. 이건 같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거리 공식으로 R을 구하면 그냥 공식 외울 필요도 없이 합성이 됩니다. 부호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일단 해보게요. 자, 먼저 내가 사인을 합성하려다 그러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사인의 덧셈 정리를 생각하면 신코 코신이니까 이게 사인이에요. 그럼 얘는 r 코사인으로 바뀌면 신코죠. 그죠? 그 다음에 코신으로 바꿔야 되니까 코사인이 있으니까 여기는 사인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사인 앞에 있는 건 코사인이 돼주면 되고요. 코사인 앞에는 사인이 돼주면 뭐가 되나요? 신코, 코신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됐죠? 사인을 합성하려면 신코, 코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사인 앞에는 코사인, 코사인 앞에는 사인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저 식이 어떻게 바뀌나요? A가 R 코사인 알파로 바뀌었죠? A가 뭐예요? R 코사인 알파, B가 R 사인 알파로 바뀌니까 그럼 거꾸로 한번 읽어보게요. 그냥 이렇게 읽어가면 반지름 R로 묶어내고
그죠? 반지름 R 묶어내고요. 자, R 묶어냈으니까 코신 아니구나. 이름을 그대로 이름 바꾸면 되나요? 신코 코신으로 바뀌었죠. 그죠? x 플러스 알파로 됩니다. 물론 이놈 그대로 놔두고요. 알파가 먼저 나왔으니까 알파 플러스 x라고 해야 되지만 또 교환법칙 써서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사인을 합성하려면 신코 코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a, b로 할지 p, a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좌표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코사인은 무슨 좌표였어요? 코사인은 x좌표. 코사인은 뭐라고요? x좌표예요. 사인은 y좌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뭐예요? a, b를 그리면 돼요. 그죠? 자, 갑니다. 다시 한번요. 자, 사인을 합성해야 되니까 r 코사인 알파, r 사인으로 바꿔야 되는 했죠. 그러니까 x좌표는 코사인 그랬으니까 계산은 뭐예요? 코사인은 뭐예요? x좌표. 그러니까 a는 x좌표예요. 자, b는 사인으로 바꿔야 돼요. 사인. 사인은 뭐예요? y좌표. y좌표로 바꿔야죠. y좌표. 그러니까 b가 반드시 y좌표가 되고 동경의 끝점은 뭐라고요? a, b. 그러면 두 번째 장에서 a, b를 뭘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죠. 배웠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R 코사인 되고 코사인 합성하려면 사인 앞에 계수가 사인이 돼줘야 되죠. 코사인 앞에 계수는요 코사인이 되죠. 코사인 합성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신이 돼야 되니까 a가 뭐가 돼야 돼요? 사인이 돼야 되겠죠. b가 뭐가 돼야 돼요? 코사인으로 표현하면 되죠. 그러면 자 코사인 x좌표 맞나요? 코사인 x좌표 사인은 y좌표 그러니까 b, a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합성했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플러스니까 뭐가 돼야 되나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플러스는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r 코사인으로 합성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요. 사인 앞에 계수인 a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코사인을 합성하려면 그냥 사인으로 하면 돼요. 사인은 뭐라고요? y좌표라고요. 그러니까 b, a가 되겠죠. 코사인 앞에는 코사인이 돼줘야 되니까 합성해서 반지름 구하고요. 자, 코사인은 무슨 좌표예요? x좌표예요. 그러니까 b, a를 표현하면 되겠죠. 동경의 끝점은 b, a로 정하면 된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중요하다. x좌표는 뭐다? 코사인. y좌표는 사인. 그 다음에 놔두고 나는 코사인 합성하고 싶다. 사인 되면 되죠? 자, 코사인은 뭐가 되면 돼요? 코사인 앞에는 코사인이 되니까 코사인 합성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만 앞에 거 사인 합성할 때는 a, b였지만 코사인 합성은 b, a에 대한 동경이라고요. 동경이. 자, 동경의 x좌표와 y좌표만 반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뭘로 됐다고요? 탄젠트 b분의 a가 되고요. 사인을 합성한 a분의 b네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보고 하세요. 보고. x좌표로 내가 바꾸면 되겠네. y좌표로 바꾸면 되겠네. 라고 마음만 결정하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합성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루트 3을 합성하세요. 근데 사인을 합성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겠죠? 마이너스 1이. 1이 있겠죠? 자, 마이너스 1 사인 세타. 그러면 사인 세타를. 그러면 뭐가 되나요? 사인 세타의 개수는 마이너스 1, 코사인 세타의 개수는 뭐예요? 루트 3이 되겠죠? 그런데 사인으로 합성하였으니까 마이너스 1은 뭐가 돼야 되나요? 코사인이 돼줘야 되겠죠? 자, 루트 3 뭘로 돼줘야 되나요? 사인으로 돼줘야 되겠죠? 그렇죠? 사인은 무슨 좌표라고요?
사인은 무슨 좌표라고요? y좌표예요. 그러니까 얘가 y좌표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루트 3을 이렇게 좌표 평면에 그리죠. 좌표 평면에 그리죠. 앞에서 한번 그려봤었죠? 또 다시 1,3. 자, 반지름 구합니다.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거리까지. 각도 구합니다. 자, 각도 구한데, 자,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몇 도? 3분의 파이. 시작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각도로 표현해야 되겠으니까 파이에서 음의 방향으로 3분의 파이만큼 왔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계산하면 3분의 2파이. 자, 동경 구했습니다. 3분의 2파이. 그러면 어떤 식을 써서 다 나타내 보죠. 일단 식으로 합성한다 이렇게 식을 딱 써줬는데, 자, 앞으로는 이 식을 쓸 필요 없어요. 왜 없냐? 여기가 플러스죠. 사인은 플러스자고요. 그냥 바로 가자고요. 다시 여기가 플러스라고요. 그럼 플러스로 바로 갈 거라고요. 그죠? 자, 세타는 변수고 상수니까 그냥 3분의 2파이 바로 쓰면 되는데, 혹시라도 안 되시면, 자, 반지름 2, 자, x좌표니까 코사인 3분의 2파이, y좌표 r 사인 세타 3분의 2파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갑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이제 나중에 따로 합성의 진짜 중요한 문제, 심한 문제는 제가 따로 다시 한번 할 건데, 이게 부호가 있잖아요. 가능하면 저 부호까지 합쳐서 개수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책에 나온 공식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든 점들을 일사분면에서만 표현하란다. 그럼 저 부호 떼고 하면 돼요. 부호 떼고 하면, 부호 떼고, 그러니까 1, 루트 3으로 정하시면, 1, 루트 3으로 정하시면, 최종 접근에서 여기가 부호가 다르거나, 여기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할 뿐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건 나중에 하겠는데, 당분간은 뭐예요? 그냥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해 놓으면 항상 이게 플러스 상태가 되거든요. 플러스 상태가 되고 플러스 상태가 되니까 고민 없이 해결이 됩니다. 다시 몇 사분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지만 기어이 막 1사분면에 저거 마이너스 복잡하게 계산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교과서나 어떤 저기 책에서 나온 거나 선생님들 말을 이해하려고 하냐면, 그냥 좌표를 설정할 때요. 좌표를 설정할 때 뭐해라? 좌표를 설정할 때 마이너스로 설정해라. 그냥 마이너스까지 포함시켜서 해라. 그러면 사인은 항상 플러스가 되고요. 코사인은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뭘로 합성하고 싶다고요? 코사인으로 합성하고 싶대요.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코사인 합성하려면 코가 돼야 되죠. 그죠? 사인 앞에는 사인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야 돼요? 사인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마이너스 1은 R 사인으로 표시돼야 되고, 사인이니까 뭐라고? Y좌표라고요. 자, 루트 3은 코사인으로 변해야 되죠? R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3의 X좌표, 사인이 마이너스 1이, 루트 3, 마이너스 1을 그려야 되겠죠. 그죠? 동경좌표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를, 아이고, 낙서가 많이 돼 있네. 아이고, 다 지워줄게요. 지워줄게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마이너스를 그렸더니,
동경각이 두 개가 나와요. 어떻게 두 개가 나온가 보세요. 어떻게 두 개 나오나요? 자, 어떻게 두 개가 나온가 봅시다. 이렇게 잡으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죠. 근데 이렇게 잡으면 아까쯤에 계산했지만 6분의 11파이가 되겠죠. 됐나요? 이해됐어요? 동경좌표가 두 개가 나온다고요. 이놈을 쓸 건지 이놈을 쓸 건지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선택입니다. 반지름입니다. 이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쓸 건지, 이 코사인 6분의 11파이, 이 사인 6분의 11파이를 쓸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선택이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사인이니까 이 사인 6분의 11파이 쓰거나 이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쓰거나 그러겠죠?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지우개 써서 지우고요. 자,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쓸란다 그랬다고요. 그죠? 뭘 쓸란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쓸란다 그랬다고요. 자,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써난다. 그러니까 자, 사인 x좌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사인 코사인 코사인 합성이겠죠? 그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어떨 수도 있다고요? 6분의 11파이로 합성해도 되죠. 근데 코사인은 플러스면 마이너스였죠. 그죠? 앞에서는요. 마이너스여서 플러스로 바뀔 것 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여기까지 됐냐? 됐죠? 자, 뭐만 주의하면 된다?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만 단다고요. 앞에서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였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였으니까 플러스 6분의 파이였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이제 또 연습해 봅시다. 자, 센 문제에서 이런 게 있어요. 센 75페이지에 있는데 센 책.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새로 책이 바뀌어서 페이지 수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합성 문제집에서요. 이런 문제가 딱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반지름 6인 반원위의 점 P를 잡고요. 자, 반지름 6인 잡고 어쨌다고요? 뭘 요구했다고요? 뭘 구하라겠어요? AP 길이의 3배, BP의 4배를 한 놈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다고요. 자, 이제 합성부터 설명하기 전에요. 미적분의 그 극한 문제에서요. 극한 문제를 딱 택할 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적분 도형의 극한 문제, 도형에 대해서 극한 문제 팁을 주면 옆에 그림처럼 온주위를 이게 P값이 딱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A, B, 호의, 온주위를 움직이는 점이잖아요. 움직이는 점 P가 이렇게 주어지면요. 바로 삼각함수의 특징을 사용하면 되는데 됐을 때 온주각 또는 중심각을 세타로 설정해서 풀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무슨 아시겠죠? 자, 세타로 결정해서 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는 이 호에 대한 온주각이죠? 여기를 세타로 놓거나 또는 그죠? 온주각 세타로 놓거나 그 다음에 이 점을 끊고 나서 이 각은 뭐예요?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세타로 놓거나 여기를 세타로 놓고 풀면 돼요. 놓고 모든 문제는 풀면 됩니다. 자,
원주위에 움직이는 점, 원위에 움직이는 점 P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미적분에서. 그럼 무조건 중심각이나 원주각을 세타로 놓고 극한값 구하면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그건 기본입니다. 무조건 통합니다. 그러니까 원주각이나 중심각을 세타로 놓고 풀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원주각을 세타로 놓는 것이 편합니다. 여기를. 그래서 각 PAB, 3AP, 4BP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문제예요. 자, 어디를 잡겠다고요? 이 문제는 PAB를 PAB를 세타로, 이 각을 세타로 정하면 편합니다. 그랬다고요. 됐죠? 세타로 정했고요. 세타로 설정하고 나면 자, 이 각은 뭐예요? 원주각, 반원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직각이죠? 다시 이 반원에 대한 또는 지름선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다. 이건 중학교 때부터 다 했죠? 반원 원주각. 직각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삼각비를 이용해서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반지름 6짜리, 지름 길이가 6짜리죠? 6짜리인 반원의 P라고 했으니까 AP 길이는 6하고 얘는 코사인 세타 관계죠. 그죠? 코사인 관계죠? 그래서 AP는 6 코사인 세타. 그럼 PB는요, 세타의 맞은편에 있는 높이니까 6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AP가 6 코사인 세타인가요? 6 코사인 세타, 3, 6, 18 코사인 세타. 4 곱하기 6 사인 세타니까 24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삼각함수가 1차된 뭘로 바뀌었어요? 1차식으로 바뀌었죠? 이놈의 최대 최소값은요? 앞에 붙는 R이 최대 최소값이거든요. 당연히 수원에서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뭐 60 그때 최대 최소값은요. 삼각함수 앞에 붙어있는 숫자만큼 숫자에 절대값에 플러스 붙이면 최대. 그렇죠? 자, 갑니다. 자, 75페이지 계속 그 문제예요. 다시 뭘로 바뀌었다고요? 18 코사인 세타, 24 사인 세타이니까 이놈을 뭘 통하면 돼요? 삼각함수 합성을 통해서 최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상함수 최대값을 또는 최소값을 구할 때는 반지름 길이가 최대 최소값이어서 사인으로 합성하든 코사인으로 합성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사인으로 많이 하니까 그냥 사인을 합성할게요. 자, 사인을 합성하려면 신코가 되니까 18은 사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Y자표. 자, 사인 앞에는 코사인으로 돼야 되니까 24는 코사인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X좌표. 그럼 24,18을 그리면 되겠죠. 24,18 그렸어요. 자, 이게 3대 4대 5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대, 4대, 5. 예, 각각 6배 됐나요? 그러니까 30. 물론 루트 24의 제곱 플러스 18의 제곱 시간 많이 걸려요. 그냥 3대 4대 5 정도는 좀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는 18은 특수각이므로 특수각이 아니므로 그냥 알파로 정했어요. 오늘은 알파로 정했죠. 자, 그러면 30 이게 뭐라고요? 사인 알파 30 코사인 알파 그죠? 그럼 세타 플러스 알파인가요? 특수각이니까 이거 표현해 주고요. 아니면 사인 값으로 5분의 4요. 다 표현해 주면 되겠죠? 자, 각도 조건 그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특수각이 아닌 경우, 일반각인 경우에는. 그럼 이미 합성식이 머릿속에 다 숨어 있나요?
이식법 필요 없지만 그냥 바로 여기서 18 코사인 세타 24. R이 얼마예요? 30이에요. 나왔어요. 코 신이니까 사인이 됐고요. 자, 알파 플러스 세타로 해도 되지만, 알파 플러스 세타도 되지만, 뒤바꿔서 그냥 세타 플러스 알파라고 바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30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기 R이 절대값 씌워서 플러스 붙인 게 최대. 최소값은 길이니까 없지만, 마이너스 30이 되기는 합니다. 자, 상함수 합성 강의 맞춰본다. 이걸 풀로 합쳐놓으면 아마 1시간 반이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강의 전체는요. 그래서 지루할 것 같아서 따로따로도 올릴 겁니다. 따로따로도 올리겠지만 일단은 풀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는 다시 강좌 하나를 더 만들 겁니다. 문제풀이 강좌를 한번 추가해서 올릴 생각이고요. 교과 과정에서 제외된 것은 알고 있지만 몇 개의 검정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대신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출제되는 것도 있고요. 합성은 대학교 수학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 보니까 또 대학생도 많이 들어와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극좌격 좌표계뿐만 아니라 극형식을 저는 전자공학 전공했기 때문에 극형식을 표현하는 회로이론 같은 데서는 전기 기기 같은 데서도 극형식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왜 효율이 코사인이었을까? 코사인은 실수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 전력 같은 걸 계산할 때 그러니까 맨날 외우거든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I자 붙여서 배우는데 그게 아니고요. Y좌표가 사인이기 때문에 그냥 I 사인이에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실효 전력이 실수축에 있으니까 그냥 코사인이 그래서 효율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가.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컨트롤 B입니다. 상가함수 합성은요. 너무너무 쉬워요. 뭔 말 알면요. 상가함수 정의만 똑바로 이해했다면요. 지금까지 상가함 합성이 어려웠다?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첫째, X좌표 코사인, Y좌표 사인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정의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그 고집스럽게 일사분면만 표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다가 머리 아프지 마시고요. 그냥 개수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요. 몇 사분면 상관없이 그냥 붙이시고요. 그죠? 붙이시면 됩니다. 너무 쉽고요.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해보세요. 아무튼 건투비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기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